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벌어진 횡령 배임 사건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로서 제 다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5월 27일에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공시를 하셨는데요. 그 대상자는 박모 전 대표이사라고 나오십니다. 이분은 아시아나 항공 전 회장님이셨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그룹 재벌 오너라고 하시는 분이죠. 네, 그 분이신데요. 지금 횡령 금액이 굉장히 커요. 지금 횡령 금액 같은 경우 6,917억 원 규모로 정말 큰 규모고 자기 자본 대비 6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배임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은 거래가 정지된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거래소에서 하신 공시를 보시면 매매거래 정지 및 매매거래 정지를 지금 공시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배임 횡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장 적격석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안내라는 공시도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대규모 배임 횡령 사건이 터졌고 이로 인해서 거래 정지,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이 1조 2,799억 원의 시가총액 비중 중에서 개인 투자자 지분이 5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일단 금융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배임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전직 임원이란 말이죠. 전직 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이 회사 규모도 너무 크고 또 중요한 게 아시아나 항공 자체적으로 지금 회사를 좀 정상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적 자금도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간단히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둘러싼 횡령 배임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투자자분들 다 잘 되고 좋은 일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거래 정지 중이라서 약간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 제 다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한 지가 7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짧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느낀 바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오너가 지배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배임 사건이 왜 발생했냐 하면은 전직 오너였던 이 박모 회장님께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하셨단 말이죠. 일단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자의 시점과 오너의 시점이 달라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지금 투자한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들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법인격이라든지 개인에게 법인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각기 다른 법인에 속해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오너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 간의 부당 지원이라든지 거래가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중견 식품 기업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오너의 지배가 강력하고 사실 모든 게 그 오너분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열사에 부당 지원해주고 우량 자산을 오너분의 개인 회사에 싸게 매각을 해준다던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다양한 그런 주주의 이권,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사건도 그러한 예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기업들이 저평가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너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주 입장에선 사실 계열사 내 다른 회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알 바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인격이라는 것도 법인격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존중한다고 치면은 계열사 내 다른 회사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당 지원이라든지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라는 거죠. 이걸 주주가 다 모니터링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배임 사건 터진 것 역시나 이게 지금 최근에 터진 일이 아니라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2016년 그때 당시에 터졌던 사건인데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겹치다가 이번에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주가 이거를 어떻게 견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주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오너분의 독단으로 결정되는 이런 사안에 관해서는 개별 회사가 아무리 우량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주주에게, 그 과실이 주주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심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제가 투자자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할 때 내세웠던 여러 가지 가치와 좀 동일한데요. 워렌 버핏은 일단 이 회사 경영진의 그 자질을 좀 상당히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 방침이 어떤 거냐 하면 본인은 그냥 자금만 투자하고 기존 경영진과 이사들, 그러니까 기존 경영진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워런 버핏이 내세운 건 이 경영진이 자신이 그 경영 활동,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이 되게끔 활동을 하는가를 집중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이익,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주주의 이익이 최대한 우선이 되고 있는 회사인지를 집중해서 봐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제 종목은 약간은 좀 뒤처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만 보더라도 이제 개인 오너가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그냥 자기 독단으로 계열사 지원을 위해서 몇천억 원씩 쓸 수가 있냔 말이죠. 주주 입장에서 이런 회사는 투자하기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때는 지금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주주가 아니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투자를 결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한 지가 2년 정도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수익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경영진의 자질을 정말 심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잘 되는 것과 그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는 것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이익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고요. 일단 이 배임 횡령 사건이 일단 터졌고 지금 기소가 되신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법원 입장은 아직 이제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유죄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 정지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좀 일이 잘 풀리고 또 아시아나항공도 기업이 좀 정상화가 돼서 주주분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